존 브레넌 전 CIA 국장이 내통인지 모르지만 러시아 관리들과 트럼프 캠프 간에 접촉을 인지했었다고 폭로해 러시아 내통 의혹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장에서 이슬람 국가 IS 소행으로 보이는 대규모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LA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비상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남가주 주택가격이 지난달에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LA 카운티 주택가격은 부동산 거품 붕괴 직전인 지난 2007년 최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LA 컨벤션 센터에서는 9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 시민권을 획득한 가운데 한국 국적의 미 시민권 취득자는 국가별 상위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로버트 한 후보는 이곳에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벌이며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화요일 RK9 뉴스 시작합니다. 존 브레넌 전 CIA 국장이 내통 의혹인진 모르지만 러시아 관리들과 트럼프 캠프 간의 접촉을 인지했었다고 폭로해 러시아 내통 의혹 파문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정보기관장들에게는 러시아 의혹을 부인해달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도했고 당사자들은 답변을 피하고 있어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한면택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순방 외교 중에 영국 맨체스터에서 폭탄 테러가 터진 데 비해 워싱턴에서는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된 정치적 폭탄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선 당시 중앙정보국 CIA 국장으로 재임했던 존 브레넌 전 국장이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트럼프 캠프의 내통 의혹에 정치적 폭탄을 던졌습니다. 존 브레넌 전 CIA 국장은 러시아 정부가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자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과 내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통까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우려했던 러시아 관리들과 트럼프 캠프에 관여하는 미국인들의 접촉을 인지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브레넌 전 국장은 하원 정부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지난해 대선에서 러시아 해킹 혐의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당시 미국인들과 러시아 관리 간의 접촉에 대해서 크게 우려했었다고 밝히고 러시아의 행위도 뻔뻔한 미국 대선 개입으로 간주했습니다. 브레넌 전 CIA 국장의 같은 폭로는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한 확실한 물증까지 내놓는 데는 못 미치지만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과 트럼프 선거 캠프 핵심 인사들의 잦은 접촉을 확인해 준 것이어서 러시아 내통 의혹 불길에 기름을 붓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당국 수장들에게 대선 기간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간 내통 증거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부인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다고 보도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말 댄 코츠 신임 국가정보국 DNI 국장과 마이클 로저스 국가안보국 NSA 국장에게 FBI의 러시아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해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 연계가 없다는 점을 공개 발표를 통해 부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욱이 당사자들인 댄 코츠 DNI 국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러시아 내통을 부인해달라고 요청을 받았냐는 존 맥케인 군사위원장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이처럼 정치 폭탄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어 로버트 밀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와 의회 조사의 가속도를 내게 만들고 경우에 따라서는 트럼프 탄핵 시기를 재촉할지 모른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R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장에서 IS 소행으로 보이는 대규모 자살 폭탄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LA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비상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특히 LA 국제공항을 비롯한 일부 공항, 기차역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 수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LAPD는 대테러 특수부서 소속 경찰관들을 현장에 배치하는 한편 주 연방정부와 공동으로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LAPD는 LA를 상대로 어떠한 테러 위협도 감지되지 않았다면서도 예방 조치를 위해 LAX 등 대중교통시설의 순찰력을 늘리는 등 보안 수준을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영국 북서부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장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를 강력히 규탄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습니다. 구테레스 총장은 대변인을 통해
영국 정부와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명하며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폭력은 정의에 의해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15개국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이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묵념하는 시간을 갖는 등 테러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안보리 5월 의장국인 우루과이의 엘비오 로셸리 유엔 주재 대사는 영국 맨체스터에서 무고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끔찍한 테러 공격이 발생했다며 영국 정부와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은 맨체스터 공연장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가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이슬람 국가 IS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댄 코스 D&I 국장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IS는 사실상 모든 테러 공격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IS는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많은 영토를 잃었음에도 여전히 서방 세계에 대한 테러 공격을 자행할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존 맥케인 위원장은 이번 테러 공격에 대해 세계가 불타고 있다는 점을 소름 끼치도록 상기시키게 한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남가주 주택 가격이 지난달에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LA 카운티 주택 가격은 부동산 거품 붕괴 직전인 지난 2007년 최고점을 회복했습니다. 박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 주택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가면서 지난 2007년 최고점과 동일한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조사업체 코올로직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LA 카운티 중간 주택 가격은 1년 전인 지난해 4월보다 6% 가까이 상승한 55만 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기 직전 주택 가격 최고점을 찍었던 지난 2007년 여름과 같은 가격입니다. 또 부동산 거품이 빠지면서 최저점을 기록했던 2012년 초 이후 5년 만에 다시 최고점을 회복한 겁니다. 지난해 최고점을 이미 넘긴 오렌지 카운티 중간 주택 가격은 지난달 67만 5천 달러로 새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1년 전에 비해 7.4%가 뛰어 지난달 중간 주택 가격 52만 5천 달러를 보인 샌디에고 카운티도 처음으로 최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이처럼 남가주 해안가 지역의 주택 가격이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또다시 거품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2007년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고용시장이 개선된 데 더해 모기지 이자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매물 부족, 즉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 주택가격 상승을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현재 LA 카운티 중간 주택가격은 지난 2007년에 비해 여전히 12.4%가 낮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경제학자들은 강조했습니다. 결국 지난 2007년 수준으로 주택가격이 회복했거나 뛰어넘었지만 현재 남가주 부동산 시장은 거품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한편 남가주 6개 카운티의 지난달 중간 주택가격은 1년 전보다 6.2%가 오른 48만 5천 달러를 기록해 지난 2007년 50만 5천 달러보다는 4%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RKTV 뉴스 박현경입니다. 오늘 LA 컨벤션 센터에서는 9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 시민권을 획득했습니다. 이 중 한국 국적의 미 시민권 취득자는 국가별 상위 5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연방 하원 의원에 도전하고 있는 로버트 안 후보는 이곳에서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펼치며 막바지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조한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와 오후 1시 30분 LA 컨벤션 센터에서는 9천여 명의 사람들이 미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한 선서식이 거행됐습니다. 마이클 윌러 판사의 주재로 열린 선서식에서 이들은 충성서약을 함께 낭독한 후 미 시민권자가 되는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Well, today we have a couple of our largest citizenship ceremonies that we've done. We're naturalizing over 9,000 people today from all around the greater Los Angeles area. We plan to keep doing ceremonies every month. People continue to file applications for citizenship, and we're very happy that they do because this is one of the best events that we have in our day.
오늘 시민권 취득자들 중 멕시코 이민자가 2,737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고 필리핀계가 930명, 중국계가 580명, 엘살바도르계가 454명, 그리고 한국계가 445명으로 상위 5위를 기록했습니다. 미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시민권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다하겠다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했습니다. 앞으로 투표도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미국에서 원하는 일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었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정권이 바뀌어서 조금 불안한 심리 때문에 좀 따게 된 계기가 더 큰 것 같아요. 일단 그 사람이 어떤 분이신지 봐갖고 그렇게 하고 투표를 해야죠. 뭐 한국 사람이라고 투표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사람인가, 일단 어떤 것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가. 한편 오는 6월 6일 연방하원 34지구 의원직 도전에 나선 로버탄 후보는 시민권 선서가 열리는 LA 컨벤션 센터를 찾아 미 시민권을 획득한 시민들을 축하하며 유권자 등록에 대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이번 6월 6일 선거는요, 정말 우리 커뮤니티에게 once in a lifetime 기회예요. 인생에 한 번이고 다시는 이런 기회가 안 옵니다. 정치인이 되는데 꼭 이번 기회에 우리 한인 커뮤니티가 참여를 하고 우리한테 달린 선거니까 제대로 투표를 하면 우리가 이번에 꼭 이깁니다. 또한 로버탄 후보는 우편 투표하지 않은 한인 유권자들이 아직 수천 명에 이르고 있다며 한인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RKTV 뉴스 조한규입니다. 남가주 일대 비건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강진이 발생하기 30초 전 경고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는 시스템이 내년 말부터 가동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초동 대응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문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샌안드레아스 지진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남가주 주민들은 비건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진학자 컨소시엄은 연방지질조사국과 함께 내년 말을 목표로 강진 대비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해당 지진경보 시스템은 학교, 직장은 물론 온라인을 통해 스마트폰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진파는 P파와 S파로 나뉘는데 비교적 약한 P파가 먼저 찾아오고 이어서 강력한 S파가 작용합니다. 그런데 P파가 음속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GPS 기술이 P파보다 빠른 점에서 착안해 지진 경보 시스템을 구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솔턴 호수에서 시작된 진도 7.8의 강진이 15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LA에 다다를 때까지 1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이 시간 동안 센서가 진동을 감지하고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게 되는 겁니다. 만약 베닝 근처에서 진도 4.4의 지진이 날 경우 LA 다운타운에는 30초 전에 알람이 울립니다. 이 시간 동안 건물에서 대피해 안전한 곳을 찾으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지난해 지진경보 시스템 설치를 위해 $1,000만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지진경보 시스템을 구성하는데 $3,830만, 매년 운영 비용으로 $1,610만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라디오 코리아 뉴스 문지혜입니다. 네, RK9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한 첫 연방 예산에서 저소득층 의료보험은 물론 푸드 스탬프 식료품 보조, 장애인 지원, 농업 보조금과 같은 사회 안전망 예산을 무려 10년간 1조 7천억 달러나 삭감하겠다고 밝혀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태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확정해 연방의회에 제출한 첫 2018 회계년도 연방 예산안에서 10년간 3조 6천억 달러의 연방 지출을 줄이면서 특히 사회 안전망 예산을 무려 1조 7천억 달러나 대폭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회 안전망 예산은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의료와 식품료 등을 지원해 생존을 보장해주는 예산으로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 푸드스탬프, 장애인 지원, 그리고 농업 보조금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에서 10년간 6,160억 달러를 깎고 오바마 케어 폐지 시에도 메디케이드 확장을 취소해 2,500달러를 줄이겠다고 밝혀
저소득층 의료보험에서만 8천억 달러 이상 대폭 삭감키로 확정했습니다. 그럴 경우 메디케이드와 아동건강보험 수혜자들이 10년간 1,000만 명 이상 보험 혜택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가운데 싱글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옛 푸드스탬프인 스냅 예산에선 1930억 달러나 삭감키로 했습니다. 푸드스탬프는 지난 한 해 710억 달러로 지원했는데 이 중에서 매년 200억 달러씩 22%나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푸드스탬프는 현재 4,200만 명이 1인당 125달러어치의 식료품을 구입할 수 있는 지원을 받고 있는데 1,000만 명은 혜택을 박탈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장애인 지원 예산도 10년간 720억 달러나 축소하기로 해서 인정사정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업보조금도 10년간 380억 달러나 삭감키로 해서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회안전망 예산 대폭 삭감이 실행될 경우 그에게 표를 던졌던 대다수 지지자들이 직격탄을 맞게 돼 반트럼프 원성으로 뒤바뀔 것이라는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의회에서 공화당 상하원 의원들조차 다수가 반대할 것으로 보여 오는 9월 말 안에 최종 승인을 받기 어려워져 대폭 손질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RKTV 뉴스 김태국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고용주들이 취업 희망자들의 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 액수를 묻지 못하는 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취업 희망자들이 임금 협상 과정에서 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 액수를 말해 연봉이 삭감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 고용주가 취업 희망자들이 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 액수를 물어볼 수 없게 될지 주목됩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은 어제 고용주가 고용 시 취업 희망자의 전 직장 임금이 얼마였는지 물어볼 수 없도록 하는 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56, 반대 8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안은 상원 표결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이 안은 직장 내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임금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겁니다. 수잔 탈라멘트 에그만 하원 의원은 이번 안이 시행될 경우 임금 협상에 나선 취업 희망자들이 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사례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취업 희망자들이 임금을 협상하는 상황에서 전 직장 임금 액수를 공개해 고용주들이 오히려 전 직장보다 삭감된 임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올해부터 성별은 물론 인종 등에 따라 임금 액수가 차별적으로 지불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더해 여성 직원들이 전 직장에서 받던 임금 액수에 따라 정해지는 임금이 남성보다 적은 사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현재 고용주가 고용 시 취업 희망자의 전 직장 임금을 물어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임금 차별 지불을 방지하는 데 한계가 따른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임금 액수를 물어보는 것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고용주가 취업 희망자들에게 전 직장 임금을 물어보지 못하는 안은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21개 주에서 추진 중이며 매사추세츠와 뉴욕시, 필라델피아에서는 통과됐습니다. RKTV 뉴스 이황입니다. 남가주에서 오늘 아침 신분 도용과 크레딧카드 사기를 벌인 혐의의 용의자들이 무더기 검거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오늘 연방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들과 합동으로 라미라다와 라하브라, 위디어 그리고 롤웍 등에서 급습 작전을 벌쳐 용의자 1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작전은 지난 1년여 동안 진행돼 온 대규모 신분 도용과 크레딧카드 사기 사건에 대한 수사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른 2명의 용의자는 도주한 상태로 FBI는 이들 검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중가주 빅서 지역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해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 1번 고속도로가 완전히 막혔습니다. 오늘 지역 언론들에 따르면 몬트레이와 샌루이스 오비스포 카운티 경계선으로부터 9마일 북쪽에 위치한 머드크릭에서 토사와 바위가 도로 옆 비탈을 타고 쏟아져 내려 PCH의 40피트 높이에 쌓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교통국은 특히 이번 산사태로 인한 피해 규모조차도 가늠하지 못하고 있지만 토사와 바위가 계속 이동하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 당국은 지질 전문가와 엔지니어를 급파해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극도로 취약할 경우 중장비의 현장 진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빅서 지역은 붉은 숲과 해안 비경 등으로 이름이 난 곳입니다. 핸드폰 업계에도 복고풍이 일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모바일 기기 박람회에 17년 전 노키아가 출시했던 3310 모델 폰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디지털에 너무 노출된 요즘 스마트폰에서 해방되기 원하는 층과 심플한 순수 전화의 기능만을 원하는 소비자층이 늘어나면서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켰던 노키아 폰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게 업체의 설명입니다. 이 전화기는 2G 서비스로 교신을 하며 매우 초급 단계의 인터넷 사용만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52대로 영국에서는 오늘부터 시중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빅서 지역은 한인들도 많이 찾는 곳인데요.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가 산세태로 막혀 있다는 소식입니다. 빠른 복구 기대해봅니다. RK9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